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트리 투자자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연금연구소에서는 이제 연금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골든트리 투자자문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고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하면서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이 자문 상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대체 골든트리에서 자문을 받으면 어떤 상품이 대표 상품인가? 아, 맞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골든트리를 활용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지금 요즘에 저희가 잘 나가고 있는 게 예전에 저희 파이어족이라고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최대한 모든 돈을 투자, 저축으로 넘겨서 은퇴를 빨리 하고자 하는 미국의 좀 시대응적인 어떤 세대이죠. 그래서 파이어족 얘기를 했을 때 해외 주식, 그것도 일반 주식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을 몇 개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저희 회사 상품 중에 하나가 인컴 자산입니다. 아, 인컴 자산. 인컴 뭐죠?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연금연구소 하듯이 연금하고 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입이잖아요. 인컴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주는 펀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매달 받듯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연금, 계속 연금 받듯이.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거 필요하겠다. 진짜 미리부터 준비해야 진짜 노후에 일하지 않아도 좀 수입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진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저희 지금 자문사, 저희 골든트리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컴 같은 경우는요. 국내 상품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에는 이게 배당주 성향이 강한 주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왜냐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은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보다는 가격 상승이 높은 주식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 자체도 이렇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매매가 활발한 스타일로 운용이 된다면,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기업과 함께 가치가 성장하는 어떤 스타일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컴 자산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상품은 해외 인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과는 좀 영향을 덜 받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는 부분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자문사의 운용력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우량된 어떤 자산을 선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컴 자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배당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볼 수가 있고 배당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할 수 있으면서도 이 상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산을 여러 개로 구성해놨기 때문에 유동성을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나올 수 있죠. 진짜요? 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식일 테니까 이게 가격이 주가가 오르면은 그것도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배당이야 월이면 분기별 아무튼 나오는 거야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분석이나 이런 자산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외국은 사실 오래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 되면서 소비재 산업도 되게 많고 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통째로 관리를 하면서 그 임대료 수익을 그 주주분들에게 나누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투자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투자하면 제일 네. 좋으신데 문제는 사고 팔 때를 내가 잘 모르겠고 이 종목이 괜찮은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우리나라 주식처럼 신문지상에서 계속 노상 보고 있으면 아 여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주식 종목들은 뭐 우리가 영어 원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계속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자문사 형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약간의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그거에서 잘 운영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요. 훨씬 낫죠. 네. 왜냐면 요 지금 인컴 자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자산의 내용 구성을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량 채권이에요. 아, 네. 근데 채권 중에서도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채는 거의 10년, 20년 엄청 장기예요. 100년짜리 국채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장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국채는 저희가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투자하는 국채를 BDC라고 해가지고요. 이 BDC는 네. 비즈니스 디벨로프먼트 컴퍼니라 그래서 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게 되면 수익률이 따라오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래서 해외 BDC에 주로 채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츠. 아까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던 리츠가 편입이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형 주식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리츠도 주식의 한 종류긴 하지만 그래서 ETF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4가지 정도, 그러니까 보통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만 딱 골라서 투자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컴이 될 만한 자산만 투자를 그러네요, 하는 진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 크게 또 3가지인데 처음에는 시세 차익,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수익,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차익. 아, 그래서 저희가 평가 금액은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써드리는 거는 원화로 환전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수익률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안 받겠다 그러면 계속 달러로 모아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야, 그러니까 저희가 괜찮다. 평가 금액은 이제 원화로 써드리는 부분인 거니까. 사실은 제가 고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원화로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원화로만 워낙 다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분산해서 한 달러로든 금이든 부동산은 너무 많고 아무튼 다른 해외 자산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그러면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아마 그러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진짜. 거예요. 얼마만큼 아니면 분기당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생활할 만큼은 되는 건지.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 정답은 살짝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사실 이게 지금 설정 시기가 작년 11월 그 중순쯤에 설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용한 기간은 지금이 뭐 7월, 8월 이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1년도 1년이 채 안 안 됐네요. 됐습니다. 예, 1년이 채 안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필이면 설정하고 저희가 수익이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괜찮다라는 어떤 느낌 받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굉장히 그러네. 그 리밸런싱 하는데 애를 먹었던 상품입니다. 예. 저도 해외 리츠 뭐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요즘 그렇게 부동산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질 않으니까 바깥 들어가 외부 활동 안 하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안 좋은 시기를 지금 겪고 있군요. 근데 사실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기회일 수 있죠. 주가가 더 떨어지든지 이랬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그 주식 좌로하고 보통 얘기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사 놓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코로나 극복되고 나서 뭐 이렇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반대로? 그렇죠.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상품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물론
누구한테나 맞는 상품은 없어요. 왜냐면 절대적이라는 부분이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누구한테나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인컴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대신에 그런 말씀하셨던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투자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 또한 월 납입이 아니라 일단 300만 원 목돈을 먼저, 목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소소하죠. 그래서 적은 소액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먼저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납입하시는 거는 상당히 자유롭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 회사에 돈을 내가 맡기고 회사가 운영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내가 그 주식들을 다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MP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P가 뭐냐면 모델 포트폴리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산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외국 채권, 성장형 채권이랄지 또 그리고 ETF, 그리고 채권 ETF. 지금은 BDC는 하고 있지 않고 채권 ETF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채권 ETF, 그리고 배당형 주식, 그리고 리츠. 이거를 지금 구성을 해놓기는 했는데 이 비중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의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3개월마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객님들께서 나는 이 지금 현재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정을 꼭 해야 해? 라고 하면 수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3개월째 보내드렸던 포트폴리오가 어차피 지금 시장을 반영을 해서 리밸런싱을 다시 해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 ETF,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 ETF가 뭐 3이었고 리츠가 3이었고 배당형 주식이 4였다. 그랬는데 시장이 너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반영을 해서 채권 ETF를 5로 바꾸고 뭐 리츠를 2로 바꾸고 배당형 주식을 3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하는 시기를 3개월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갖고 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상황에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당 수익률을 따로 보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 해드렸을 때에 추가적으로 수익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자산 운영을 빙자해서 돈을 이렇게 맡기시면 최소금에 제가 운영을 잘해서 인컴으로 이제 월 얼마씩 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자까지 해서 드리겠다라는 이제 운영하는 방식. 그런데 내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뭘 투자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기의 염려가 되게 많은데 제가 골든트리 투자자문을 가만 보니까 내가 증권사 계좌를 튼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카톡으로 그거를 승인을 누르면은 그 금액 주식들이 그냥 구매가 되더라고요. 내 증권 계좌로. 내가 그래서 구매를 하고 나중에 이제 3개월마다 그 리밸런스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 때문에 자문료를 별도로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내 돈이 뭐 이 회사 골든트리 들어가가지고 골든트리가 다 운영해가지고 막 주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구매하고 내 주식의 구매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겼을 때는 팔 수도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액으로라도 들어가서 그렇죠. 300만 원 정도면 무엇을 어떤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고 있고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저도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는 거야 뭐 사겠는데 팔 때 그 타이밍을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 모델 포트폴리오 조정은 대부분 그냥 장기 투자를 하더라. 손해 나면 손해 나서 장기 투자. 잘 모르겠으면 몰라서 장기 투자에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진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내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투자 자문을 통해 가지고 받으신다면은 조금 예전에는 진짜 있는 자산가분들만 받으셨던 서비스를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컴 자산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7에서 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을 이제 드리자면 네, 7에서 8%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 7에서 8% 정도 개인 투자자도 내기 쉬운 수익인가요?
없죠. 솔직히는 낼 수는 있겠죠.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꾸준한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쵸. 솔직히는 쉬운 수익률은 아니에요. 안정적이면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수익이 그렇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 자산이 관리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아서 맞아요. 지금 이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듣는 분들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나중에 인컴 알파 펀드, 인컴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